그 다음 뉴스는 강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강 소장님, 그 강천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들어보셨어요? 네, 저는 뭐 가질 못했지만 우리 네. 박 국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저도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.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이제 강천주민자치센터에서 강천 주민 수십 명이 모여서 협의체 정관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어요. 10일 저녁 7시에 그날도 그 비가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한 100여 명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여 명까지는 안 오시고요. 수십 명이 오셨습니다.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. 그때 이 강천, 이 개정된 이 협의체 이 정관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, M다운 쓰레기 발전소와 그 슬러지 처리장에 대해서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. 사실은 근데 설명회보다 더 반가운 뉴스가 있는데요. 네. 최근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강천 유재섭 시장님이 이충훈 시장님과 어제 면담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이충훈 시장님이 협의체 그 정관 이거 문제 있다. 전면 재검토해라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충훈 시장님이 이양진 시장님하고 확실히 달라도 다릅니다. 예. 진짜요? 예, 이 정도면 뭐 다르죠. 이양진 시장은 뭐 알아서 하세요. 그 양쪽에서 싸워갖고 이긴 편이 우리 편이에요.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충훈 시장님은 지금 이 문광종 이쪽 일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 잘못됐다, 문제 있다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 소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설명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. 네. 이 최근필 위원장님이 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이런 어떤 말씀을 하니까 이날 그동안 거기 안 보였던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. 강천 주민 중에서. 그래서 그분들 하나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아니 범보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야. 뭐 이런 표정들을 많이 짓더라고요.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뭐 이놈의 정관을 10년 동안 개정을 못해. 앞으로 거기 위원장은 이 5개 리에서 10년 동안 우리가 해먹을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. 뭐 요런 것들 보니까 세상에 뭐 이런 정관이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 어려운 일들이 강천에서는 쉽게 심심찮게 일어난다고. 이거 그렇게 강천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네. 시장 면담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저희가 거기 설명회 때 최근필 위원장님하고 유재섭 이장님이 시장님 만났을 때 우리 강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꼭 전달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몇 가지를 정리를 했었어요, 그날. 비리 인사는 협의체위원회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. 이 사람들이 끼면은 결코 거기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. 이런 말씀을 꼭 했었고, 그 다음에 확대 고시했지 않습니까? 그 주변 영향지역을 그 21개리로 이충훈 시장님이 확대 고시했기 때문에 주민 대표 선정도 21개리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된다. 이 말씀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기금 지원 대상을 차별했었습니다. 3년 이상 안 살면은 아이들 거기 학자금이라고 장학금이라고 10만원 이런 거 안 줬어요. 이거 이제는 거기 강천에서 거주하게 되면은 해당되면 바로 줘야 된다. 그동안 안 줬던 거 조사해서 줘야 된다. 이런 말씀을 했었고,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새롭게 구성을 하려면은 이거 주민공청회 실시해서 이 각 마을에서 주민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이 선출 제도를 좀 정비해라. 정비해서 진짜 진정한 대표를, 마을 대표를 선정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사항을 시장님께 꼭 전달해 달라. 설명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했었습니다. 사실 이거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. 이 당연한 게 여주는 강천은 너무너무 힘듭니다. 11일 오후 여기 3시에서 4시까지 여기 시장님과 여기 면담이 있었답니다.
왜냐면 이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자원순환과 과장님, 팀장님, 주무관이 거기 이 자리에 배석해서 시장님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장님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. 햇빛의 정관 문제 있다. 이거 이대로 했다가 또 강천의 주민이 누가 또 시에 소송하면은 여주시가 또 진다. 그리고 요번에 가처분 신청 이거 인용된다. 그러면 뭐하러 이 정관을 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할 필요가 있냐.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.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라 그랬고, 그리고 문광종이가 임시위원장으로 요거 정관 개정한 거 아닙니까? 요거 그리고 지금도 마을 대표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 문광종이가 나서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.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, 팀장님, 주무관 다 있었어요. 문광종이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행동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다 인정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시장님이 강천 주민 누구나 다 이혼으로 뽑힐 수 있는 자격 줘야 된다. 그래서 신청 받아라. 그래서 받아서 여기서 신청 받아갖고 이 중에서 대표를 뽑아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테니까 가처분 신청 이거 취소하시는 게 어떻겠어요? 라고 책임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 소취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. 네. 우리 방송 보셨나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셨든 안 보셨든 또 저희가 또 의회 의원들에게 이 상황을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갖고 시장님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거기 몇 번 거기 의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님이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갖고 자원순환과에 지시를 했다라고 봅니다. 현재까지. 그렇지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입니다. 이날도 시장님이 자원순환과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이런 말 했답니다. 10년 제한을 둔 이 정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시장님이 공무원한테 질문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문제가 있다는 측도 있고 문제가 없다는 측도 있답니다. 특히 이게 문광종이가 아는 변호사가 거기 최근필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한 거 이거 100% 기각된다.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 정관 요렇게 거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장님이 이 자원순환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럼 문광종한테 거기 문광종이 아는 변호사한테 이거 가처분 신청 100% 기각된다는 거 그거 의견서 받아와 도장 받아와라고 했답니다. 그러면 내가 그거 거기 믿어줄게. 말로는 무슨 말 못하냐고.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. 예? 이거 이 자리에서까지 자원순환과가 시장님한테 저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원순환과 얼마나 심각한지. 그래서 저는 이 자원순환과가 시장님의 이 지시를 과연 제대로 이행을 할지, 예? 저는 아직도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. 날카로우시네요. 예. 그리고 의회도 그 여주가 나온 또 불세출의 또 의원 있지 않습니까? 박시선 의원이 그렇게 좀 얘기하지 네? 마죠. 아니 제가 이런 세상에 이런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, 이런 의원이 제가 봐도 네. 불세출의 의원. 네. 아니 그 또 다른 의원도 있는데 다른 전문 의원도 있는데. 그 의원은 제가 말 하지 않잖아요. 불세출의 거기 재선 의원, 박시선 의원, 예? 이 의원이 여전히 문광종이네, 이충렬이네,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지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진짜로 죽지도 않는 저 좀비 문광종과 이충렬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순순히 물러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 시장님이 어쨌든 이제 그래서 출발선을 아주 제시를 잘 하셨어요. 그러면 네.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잘 받아서 네. 올바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. 자원순환과가 그 폐축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등한시한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원래 공무원들은 원래 이 법이나 이런 거 규정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데. 나삭해야죠, 사실은.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, 그래서 일단은 위원들을 뽑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, 배제될 선,
네? 우리 상식선에서 배제해야 될 사람들은 배제하고 올바르게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. 시장님이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을 또 둘이 뭉치게 간다. 이러면 이거 진짜 세월아 내월에 갈 겁니다.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면은 전 자원순환과가 모시는 시장님은 저기 여주시청에 있는 게 아니고 전 강천에 있다. MOC. MOC가 분명하다는 것이 좀 증명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. 이 여주시에만 좀 독특한 그 문화랄까? 아니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언제죠? 그 김수저 시장 때인가? 아니면 그 전에 그랬나? 이장협의회가 갑자기 어떤 권력화된 느낌이에요. 왜 이장협의회가 서비스, 그 주민 서비스 하는 원래 저거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왜 이렇게 되버렸어요? 저기 이장님들이 뭐 일들을 이거 여러 가지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기 공무원들이 행정을 편리하게 해서 이장님들을 그 중심에 놓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. 근데 세상이 변했습니다. 이제는 정보 전달 수단이 많이 이게 발전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그 뒤떨어지는 이런 연로하신 분들 중심으로 시행정을 펼쳐간다라는 거,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시행정의 강력한 보조기구가 있어요. 이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은 보다 시행정이 원활화되고 고도화할 수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거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한편으로는 정치에 거기 이용하는 거기 양당이 저는 꼭 어느 쪽이다라고 얘기를 다 공이 각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이장님을 통해서 좀 표 좀 더 받아보려고 뭐 이런 어떤 행동 걸로 해서 과도하게 그 역할들을 과다하게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전국에는 각 마을에서 이장을 둘러싸고 이전 투구가 일어나는 이런 것으로까지 그래서 마을의 평화를 깨는 이런 것까지 지금 강천뿐만 아니라 여주가 이통장 제도가 이게 왜곡되어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 강천 그 매립장 주민 지원 협의체 문제는 시장님이 일단은 이제 그 지시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올바르게 위원들을 뽑고 또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래서 뽑힌 위원들이 그 법률에 맞게 저희 정관을 다시 제정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희망을 가져보죠. 네. 어쨌든 그 이충우 시장님은 뭐 이항진 전 시장님과 다르다. 지금까지는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. 제가 몸소 겪고 있습니다. 지금. 네, 강천 주민들이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뉴스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